감옥에서 태어난 사상가 이승만과 독립정신. 1899년 겨울, 한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만민공동회가 해산되고 종로를 메웠던 함성은 사라졌다. 그날의 중심에 있었던 청년 이승만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나라를 어지럽힌 역적이다. 외침이 들렸고 철문이 닫혔다. 그 순간 빛은 꺼졌다. 돌바닥은 차갑고 숨은 짧았다. 목에는 목칼이 걸려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쇳소리가 났다. 그는 온갖 고문을 받았고 눕지도 못한 채 앉은 채로 먹고 자고 생각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어느 날 낡은 성경 한 권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서양 선교사가 건넨 책이었다. 그는 무심코 펼쳤다. 손끝에 닿은 문장 한 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오래 그 문장을 바라봤다. 쇠로 묶인 것은 몸이었지만 그를 붙잡은 건 두려움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분노가 가라앉고 생각이 자라났다. 그는 날마다 벽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조선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묶어두는가? 시간은 그에게 사유의 무게를 가르쳤다. 6개월이 지나던 날 감옥 관리가 들어왔다. 이승만, 목칼을 벗긴다. 쇠사슬이 끊어졌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제야 숨을 쉬겠군요. 그날 밤 그는 벽에 손가락으로 새겼다. 쇠로 묶인 것은 내 몸이었으나 나를 묶은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1899년 겨울, 무기형으로 감형이 되며 목칼이 풀린 뒤 그는 새감방으로 옮겨졌다. 감옥에는 사기범, 절도범, 휴학범, 정치범 등 다양했고 정치범들은 주로 개혁을 주도한 개화파들이었다. 군인, 경찰, 관료, 언론인, 독립협회 회원, 학생회장 등 한때 조선을 이끌었다가 시대에 밀려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엔 월남 이상재가 있었다. 한 노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자네가 이승만인가? 그렇습니다. 듣자니 나라를 바꾸겠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백성이 죽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웃었다. 그래서 자넨 감옥에 왔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조용해서 좋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불빛 아래 둘러앉았다. 이승만은 손바닥에 지도를 그렸다. 이쪽이 영국, 여긴 미국입니다. 그들은 왕 대신 법으로 다스립니다. 누군가 피식 웃었다. 법이 왕보다 강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조선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단정했고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조선의 제도, 서양의 제도, 자유의 원리, 인간의 권리. 그의 지식은 감옥의 벽을 흔들었다.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만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감방에 남았다. 이후 매일 밤 토론이 이어졌다. 도덕과 제도, 충성과 자유, 왕과 백성. 신분이 없다는 게 가능한가? 신 앞에선 모두 같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으나 나중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었다. 감옥은 점점 달라졌다. 벽엔 글씨가 늘었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승만의 말은 더 이상 서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건 조선의 미래였다. 전엔 이곳을 뭐라 부르겠는가? 이승만은 대답했다. 조선의 마지막 학교요. 그날 이후 감방은 교실이 되었다. 쇠창살 안에서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죄수가 아니라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감옥의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폈다. 감옥 소장은 그의 예사롭지 않은 태도를 알고 있었다. 돕지는 않았지만 눈 감아 주었다. 그 덕에 그는 종이와 붓을 쓸 수 있었다. 그 작은 여백이 감옥 안의 유일한 자유였다. 그는 잉크를 묻혔다. 그리고 썼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왕의 시대는 끝나야 했다. 충성보다 책임, 신분보다 법이 서야 했다. 그는 밤마다 글을 썼다. 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제도다. 법이 없으면 충성은 맹목이 되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는 속박이 된다. 자유가 없는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 그의 글은 비난이 아니라 진단이었다. 조선은 병들어 있었다. 탐욕이 아니라 무지로. 지도자의 부패보다 깊은 상처는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무감각이었다. 그는 글에 이름을 붙였다. 독립정신. 그에게 독립은 국권 회복이 아니었다. 사람이 스스로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 그게 진짜 독립이었다. 그의 글은 감옥 안에서 돌았다. 이상재를 비롯한 지식인 죄수들이 읽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울었다. 이건 감옥의 낙서가 아니라 조선을 다시 세우는 글이요. 밤마다 그의 붓끝에서 조선의 새로운 언어가 태어났다. 도덕이 아니라 제도, 복종이 아니라 자유,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였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조선을 구하는 일은 남의 손에 있지 않다. 스스로 깨닫는 자가 곧 나라를 세운다. 그날 밤 감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조선의 아침이 깨어나고 있었다. 1904년 봄, 문이 열렸다. 5해 만에 그가 햇빛을 봤다.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다. 거리는 일본 군화 소리로 울렸고 조선의 하늘은 빛났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감옥은 나를 가뒀지만 세상은 아직 갇혀 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쓴 독립정신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걸었다. 감옥에서 얻은 건 사상, 밖에서 시험할 건 현실이었다. 서재필, 이상재, 안국선. 그는 다시 동지들과 모였다. 그들은 밤마다 논의했다. 조선을 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배울 기회요. 그는 결심했다. 조선을 바꾸려면 조선 밖으로 나가야 한다. 1904년 인천항. 그는 조용히 배에 올랐다. 트렁크에는 조정의 밀명서와 낡은 성경책과 유학 추천서뿐이었다. 배가 멀어질수록 조선의 해안선은 흐려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나라는 아직 잠들어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깨우러 돌아올 것이다. 그에게 바다는 망명이 아니었다. 배움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몸을 구했고 이제 세상에서 독립정신을 이루려 했다. 태평양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쇠창살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졌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감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